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일단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의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투자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느껴졌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장중 내내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비교적 초반 분위기가 더 나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의 GDP 내일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PCE 물가지수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GDP가 2.5%로 좀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 하에 경계감이 좀 짙게 나타났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다시금 치솟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5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나쁜 수요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박이 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던 5년물 국채 입찰 결과를 받아들면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현재 4.64%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장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주의를 해봐야 되는 환율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투자하시면서 환율 특히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금과 비트코인 모두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무려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64,000달러 선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해운항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유가는 다소간의 안정세를 점차 찾아가고 있는데요. WTI 원유 선물 82.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는 메타가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AI에 대한 수익성 우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 실적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 간밤에는 헬스케어 섹터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심에 일라이 릴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버니 샌더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가격 조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1.8%가량 하락세를 맞이했던 간밤 일라이 릴리였습니다.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는 실적 발표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미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보잉 같은 기업들은 각자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어왔다면 보잉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엔 가이던스 차이가 실적 시즌의 주가 향방을 가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는 어땠을까요? 메타는 시간 외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40%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메타인데 올해는 투자의 해다라고 주커버그 CEO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시기 동안에는 비용 절감에 나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서들을 계속해서 감축해왔던 메타인데 그에 따라서 효율성의 해, 그러니까 2021년 바닥을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메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AI에 굉장히 꽂혀있는 주커버그 CEO인지 앞으로의 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용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수익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도 모자를 판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전보다 상향한 것은 둘째치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캐펙스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가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광고 부문도 좋았고 메타가 영위하고 있는 앱 부분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리얼리티 랩스 부분입니다. 메타는 이전에도 투자를 굉장히 크게 단행을 하고 사명까지 메타로 바꾼 이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꿨던 건데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주커버그 CEO의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이 약간은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리얼리티 랩스는 2020년 4분기부터 실적에서 따로 반영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메타가 광고라던가 앱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리얼리티 랩스 부분이 깎아먹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AI가 굉장히 큰 화두이긴 합니다만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임에는 분명하나 과연 이 부분이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라던가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분류되던 기업들이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메타가 투자하게 될 금액 대비 얼마만큼 좀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방점이 찍힐 것 같고요. 주가의 향방도 상당히 주시를 해보아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 시그널을 찾기 위한 움직임 여전히 활발하기는 합니다. 버티브 홀딩스,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가늠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간 외에서 1% 빠진 데는 역시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영향이 좀 있었고요. 다만 버티브 홀딩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2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제시를 한 만큼 시간 외에서 낙폭이 한때는 3%까지 빠졌다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버티브 홀딩스는 주문 증가율이 60%고 조정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2%나 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시장이 가까운 미래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의 성장세는 분명한데 이것이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는 내용이 버티브 홀딩스의 초반 주가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을 줄인 상태로 정규장을 마무리하게 했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2일입니다. AI 수요에 대한 시그널을 이번 실적 시즌에 특히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장중에도 하락을 했죠. AI 스타트업, 이스라엘 스타트업입니다. 런 AI의 7억 달러가량을 쓰면서 인수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돈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메타의 실적으로 주가 하락 더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결국 실적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 번 반증합니다. 예. 실적이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주가는 결국 영업이익의 함수이니까요.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구원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대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미국 애프터마켓 실적 발표 거의 대부분 잘래도 주가 급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메타, IBM, 서비스나우, 램리서치 다 뭐 컨센 비트 내도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드만 좀 올랐습니다. 근데 내용이 좋지는 않아요. 전기차의 손실을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하이브리드가 막아줬다라는 그 컨퍼런스 콜 내용 때문에 올라가고 있긴 한데 컨센 부합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장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IT 쪽이 좀 부진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SK하이닉스 조금 전에 실적 발표 좋았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측에서 IR 자료 배포를 해서 일부 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언론사 중에서 가장 빠른 대응이 아닐까 싶은데 체크를 해드리죠.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2조 4,29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44%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웃돌았는데 이익 컨센서스를 훨씬 더 크게 웃돌았습니다. 1조 8,551억 원 예상해서 실제 발표된 거 기저도 있지만 잘 냈죠. 2조 8,860억 원으로 이번에 기다리던 드디어 흑자 전환이 성공됐습니다. 이익 분석 가이드라인 좀 나온 자료고요. 조금 전에 이제 SK하이닉스 측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익은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익률 23% 그리고
중요한데 에비타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6조 원. 물론 작년에 워낙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서 그때 망가져서 그렇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에비타가 8,300% 이상 급증을 했으니까요. 마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46%. 49%입니다.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내용 좀 캡처해 왔습니다. PC, 모바일, 서버 이 부분인데 레거시 쪽 PC하고 모바일 쪽은 사실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PC는 상반기 다소 부진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기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바일도 사실 기존의 레거시 모바일 쪽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AI 기능을 탑재한 신규 모델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 있고요. 가장 좋은 거 서버죠. AI의 가장 큰 수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생성형 AI 기술의 고도화, AI 기술이 트레이닝에서 인텐스 사이닝으로 확산이 되면서 AI 서버 수요 강세가 지속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디램이 가장 그 선발에 좀 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낸드까지. 그러니까 낸드도 사실 일반 낸드보다는 고사양의 낸드 프리미엄급에서 수요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좀 서머리가 돼 있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 궁금하네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은 9시부터 시작입니다. 속보 들어오면 그 내용들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SK하이닉스 장 마감 후에 투자 공시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 내용들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 투자한다라는 내용,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청주 M15X 건설 재개 내용입니다. 사실 2022년 10월에 이거 원래는 낸드 공장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15조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낸드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죠. 그래서 공사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낸드에서 아마 D램으로 차세대 D램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돈도 더 많이 들여서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이제 대세는 D램인 모양이죠. 내년 11월 준공 후에 양산 예정이고요. 어제 이제 총 2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어제만 이제 공시한 내용은 5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오늘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반도체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볼 거고요. 어제 마감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시장 2%대의 급반등세 시연을 했죠. 거품을 제거하니 반등 랠리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있었죠. 좀 과하게 시장이 뛰었었던 그런 부분들 거품 일부가 제거가 되니 좀 편안한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비상, 걱정했었던 부분 세 가지가 모두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달러, 고환율 약간 소강 상태 보였고 환율 쉬어갔었고 유가도 반락하는 움직임. 그래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였습니다. 3월 말 고점 대비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코스피는 어제 기점으로 54% 정도는 돌려냈고요. 대만도 비슷한 수준, 반도체가 메인인 그 두 나라는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 40% 돌려냈고 나스닥 시장은 요거는 그 전날 종가 계산입니다. 36% 돌려냈습니다. 환율이 2주 만에 어제 최저치로 밀리면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순으로 담았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는 거의 5천억 원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4천억 원 가까이 전기전자에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2천억 원이고요. 운수장비 5일 연속 순매수. 자동차 쪽은 그 다음으로 담았는데 전기전자는 거의 뭐 쓸어 담았죠. 전기전자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월요일, 화요일 때 체크해드렸던 내용인데 테슬라 이번에 실적 좋지 않을 텐데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주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이슈들을 자극한다면 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렸고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게 요것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뭐 다른 이슈, 뭐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2차 전지 랠리의 이제 추세를 돌려놓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힘이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자율 반등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겠죠. 그런 점은 좀 개장 중계하면서 찾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움직인 어제 섹터들, 반도체, 항공우주, 광고, 전력설비, 전선입니다. 광고는 시간 외거래에서 좀 가장 많이 종목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전력설비는 시외에서 일부 기업 하락인데 그 메인단에서 하락은 아니죠. 주변부 테마성 움직임 종목만 좀 하락했습니다. 전력설비, 변압기, 슈퍼사이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좀 자세히 들여다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오늘 금감원 2차 공매도 토론회 있고 한미반도체 주식 소각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도 호재인데 한미반도체가 지난번에 주식 소각하겠다, 주식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10개 있던 종목이 만약에 8개로 줄어든다. 그럼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주식 소각의 규모는 한 34만 5천 주 정도가 됩니다. 조선 이슈는 HD 현대 마린솔루션 공모 청약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일반 청약 시작이고요. 어제 이 내용 자세히 체크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해서 오늘 거래 재개에 들어가는데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에 들어갔을 동안 코스피 1.5%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 0.2% 올랐고 에코프로 BM은 2%가량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출발되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고 화장품 회사 삐아 여성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색조 화장품 저가로 좀 유명하죠. 오늘 스펙 합병 상장일이기도 하고 실적 발표 나머지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대리기 수혜 그동안 좀 체크해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슈들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방산조선, 태양광, 철강금속 요 중에서 태양광이나 철강금속 제외하고 이 조선까지 4개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도 꽤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조선과 방산의 2가지 체크포인트 있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제 조선 안에서는 한화엔진과 STX 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조용히 달성했고 고요. 한화엔진의 호실적은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이고 어제 한화오션 추가돼 있습니다. 출범 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인데 사실 주가는 세론으로 작용해서 아주 힘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선주에 대한 긍정평가가 계속 레포트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LNG선이 고부가가치선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방산이라고 잡기는 했는데 사실 현대로템 공시 조금 전에 나온 건 방산은 아니고 트램 쪽입니다. 철도 사업 이쪽인데 어쨌든 이제 방산주로 엮여서 시세는 이쪽에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방산 하위 섹터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뭐 이집트 트램 사업 접수 내용인데 최종 계약은 아닙니다. 이게 최종 계약까지 이루어지면 그때 공시 진행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전해지는 사업 내용 보면 최근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9.4% 규모가 됩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당잠사 정리 한 장 더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정리해놓고 까먹었어요. 시간의 특징주, 광고, 오른 종목들 정리했고 그래핀, 반도체, 2차 전지 실적인데 실적 LS 하우시스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00% 이상 증가했죠. 이런 실적 잘 나온 것들은 체크해 보셔야겠고 사실은 지금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광고가 많이 이제 이름을 올렸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 시세죠. 이슈. 실적 기반이 아니라 내러티브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하셔야겠고 그럼 시장의 중심 축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반도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되는지 여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